안녕하세요. 폭행, 검정고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충청도 보령에서 참 누구나 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부모도 배움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 공부를 1, 2, 3학년 때까지는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잘했습니다.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생들의 그런 육성회비 요거를 닥달하는 바람에 때로는 구타도 하고 또 기합도 주고 또 청소도 다 시키고 또 나머지 이 청소도 그런 나머지 숙제 등등 시키다 보니까 참 그 후로 공부의 재미가 떨어져 갖고 참 그렇게 됐습니다. 그런 나머지 하도 얻어맞다 보니까 학교에서 또 집에 오면은 부모들의 그런 농사채 아니면 봄에는 밭으로 논으로 씨앗 뿌리로 댕기하고 여름에는 근데 풀 같은 거 이게 또 비어다가 소 여물이라고 하지. 여물 토끼 여물 또 이제 모기 들 때문에 연기 뿌려서 이렇게 이제 모기 퇴치 같은 거 가을에는 또 이렇게 가을거지라고 하고 또 눈코 뜰 새 없이 또 그런 이제 이런 밭에 논에 이렇게 이제 가을거지 또 겨울에는 또 이렇게 솔방울 이렇게 또 해다가 또 돈 몇 푼 이제 챙겨 하니까 이제 양주장 같은 데 이제 팔고 그런 환경에서 또는 이렇게 산에 있는 또 이렇게 산밭을 이렇게 만들고 틈틈이 그러다 보니까 놀고 이렇게 머리에 그런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죠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제 배움에 목말랐어요. 누구보다. 그래갖고 참 이 배움이라는 건 평생 머리에서 안 떠났죠. 근데 이제 배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참 이제 이렇게 이제 도예지로 나와도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하죠. 이렇게 이렇게 식당에 중국집 같은데 눈 뜨고 나면 일해야 하고 그래 아니면 잠자야 하고 그걸 땡이죠. 회사나 들어가야 시간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기회나 있을까 하지만 나 같은 환경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죠. 배운 것도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식당가 같은 데서 한식 중식 이런 데서 시간 때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더 먹어가면서 어떻게 하다가 저기 이제 나이 30 몇 살 때 이제 이렇게 이제 검정고시 학원이라고 이제 어디 참 차를 이제 몇 대서 맡아서 버스 종점이에요. 이렇게 종점에서 이제 몇 대서 맡아서 이제 보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 이제 부장한테 얘기해갖고
자기 조에 한 조에 뭐 한 차들이 뭐 한 9대석 봐요. 한 3명이서 일조 해갖고. 그런데 내가 이제 이런 검정고시 학원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다니는데 그 중에서 배 아프갖고 이놈들이 뭐 이게 4대1로 해서 이제 저녁에 이제 어떻게 참 싸우다 보니까 얻어맞게 돼갖고 참 다행히 또 이렇게 합격해놓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참 거기 이제 결국에는 참 그 이제 지나가는 순찰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병원에 후송됐고 또 마침 이제 그때는 우리 이제 삼촌이 이제 사법 형사이기 때문에 그 형사님 그러더라고요. 야야 조카 저기 절대 합의해주지 말고 다 치유될 때까지 병원에서 있으라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갖고 3명이서 뭐 병원비 다 뭐 위로금 다 물어야죠. 그러고선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이제 그만 다니게 돼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그때가 이제 여기 지방인데 이제 저기 서울 와갖고 나머지 이제 병원 생활을 한 6개월 했어요.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끝이 이제 그게 이제 그 끝이 이제 카센터를 하게 됐죠. 방배동 쪽에서 카센터를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중학교, 고등학교를 이렇게 검정고시 과정을 또 이렇게 했죠. 하면서 참 내가 돈 관리를 못했고 했기 때문에 내 소유증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.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야 난리라면 공부한 놈들 다 뭐 죽는다는 시기요. 끌려가서 우리 모친께서는 또 뭐 그 배우면 뭐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이런 말씀을 하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죠. 뭐같이 소같이 일을 해서 이래서 그냥 먹고 살아라는 거죠. 근데 쟤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이제 나와서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병 저런 병도 걸렸지만 그 일 자체가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사람 그 느낌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방송대를 다니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참 왜 방송대도 안 다닐 것을 내가 글쎄요. 보니까 한 푼이고 두 푼이고 부른 것을 다 그냥 누구 말대로 어릴 때부터 우리 모친을 주다 보니까 내가 돈 관리를 할 줄은 몰랐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내가 이제 대학교 등록금이 그때 한 뭐 200 얼마인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내려고 했더니 참 뭐 주지도 않을 뿐더러 뭐 택도 없는 거예요. 그때 이제 신학과에 1차 합격했는데 천안대학교를 그래갖고 참 그게 너무 참 억울하고 아까운 나머지 이제 방송통신대를 또 한 6년을 다녔는데 나름대로 했는데 참 이게 졸업하기가 또 하늘에서 별따기더라고요.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참 이제 뭐 한두 과목 이렇게 합격 먹어도 학년 올라가요.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학점이 안 맞으니까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뭐 내가 거기 뭐 대학교 나온다고 해서 특별히 뭐 출세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최고의 과정을 이제 이렇게 했죠.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든 이 공부를 해야 그 세계에서 내가 탈출을 한다. 그러지 않으면 탈출이 안 되더라고요. 왜냐면 뭐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. 끼리끼리 우물하는 개구리라고. 그래서 나는 참 진짜 그 자동차 정비 다 뭐 그러지는 않지만요. 완전히 뭐 진짜 진짜 누구 말대로 그 불안한가 돼지라고 가요. 뭐 그런 환경에서 내가 이제 지냈죠. 뭐 그래서 사람이 그러잖아요.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면 서로 간에 도와주고 이렇게 춤춰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그거 댕긴다고 막 우리 자기들끼리 멍청하게 살자는 식으로 막 폭행을 하는데 그냥 뭐 당했지 뭐.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검정고시 독학이 참 제 원영이를 인생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참
배움인 누구나 갈망하지 말고 이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기회도 내가 만들어야죠. 만들어서 해야 하고.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됐든 검정고시 하려도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중학교부터 시작이 되지요. 근데 초등학교 졸업장이 이제 학교를 내가 한 2년 동안 방문했어요. 6년 동안 다녔는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육수기 만난 친구들 다 그냥 학교부로 갖다 불태우고 없애버리는 거예요. 그냥 이제 한 반에 여기 4반이에요. 4반 4개 반인데 한 반에 63명석이에요. 그런데 겨우 중학교 올라간 애들 10명석, 한 반에 10명석? 그게 4반이니까 40명. 중학교 간 애들만, 얘네들만 학교부가 있는 거예요. 나머지 전체 없죠.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만저만 했다고 하니까 자리가 없다고 졸업장을 못 준다는 거예요. 아무리 친구를 듣고 와도 못 준다는 거예요. 그냥 그렇게 내가 2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애걸복걸 해서 안 됐죠. 그래서 결국에는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했어요. 근데 내가 솔직히 돈도 없지만은 그 졸업장을 줬더라면 내가 참 좀 몇백만 원 기부를 했을 거예요. 그 학교다가 어떻게 됐든 이유를 떠나서 고마워서.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문학사를 하죠. 문학 출판사를 하지만은 그 학교에다가 책 한 권 다 주고 싶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어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. 뭐 동창이라고 그 참 넉나간 인간들이죠. 그 선생을 담임 선생을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. 뭐 대전에서 이렇게 이제 교감 지내다가 정년 퇴직이 있다는 거예요. 응? 쟤는 안 갔어요. 왜 안 갔냐? 가서 물어보면 그럴 거 아니요. 그때 그런 적이 있었냐고 할 거 아니에요. 뻔한 거지 뭐 말하면 뭔다고. 근데 이 나이까지 교감하고 정년하고 그런 사람은 막 누르라 하는 거예요. 그 후후 때는 별 볼일 없겠지만요.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. 그 없는 사람 도와주지 못할 망정. 참 그렇게 또 우리 노인네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렇게 가정방문을 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아니 몇월 며칠 오라고 해요. 그럼 선생님한테 얘기하죠.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올 시간이 다 돼갖고 오면은 시간 맞춰서 그냥 나를 밖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문 잠궈버려요.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집에 왔는데 부모도 못 만나고 나도 못 만나고 그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왔었는데 솔직히 말 한마디 물 한 컵 떠다 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선생님 고마워서 나를 잘 봐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. 솔직히서 나 같아도 그렇죠. 근데 참 내가 우리 노인네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4학년 때요. 우리 이제 작은아버지가 삼촌이라고 하죠. 나하고 4살 차이에요. 근데 우리 할매가 딱 오더라고요. 우리 집하고 한 5분 거리에요. 일단 집이니까. 그러더니 며느리라고 상의한다고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. 두 분이서. 나는 뭔 말인가 하고 잘 들어봤어요. 야야, 근데 우리 막내 순선이가 있는데 중학교 가는 거 너하고 상의하려고 왔다는 거예요. 우리 누나가 딱 뭐라고 하냐면 아유 어머니 그 삼촌 학교 들어가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. 그냥 공장을 보내세요 하는 거요. 내 엄마라는 양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아이고 난 인생 끝났구나. 아니랄까 말대로 딱 맞더라고요. 일부러 나를 학교 못 가게 그런 식으로. 그래서 참 그때부터 내 엄마가 아니라 계부구나 했어요. 근데 어찌 됐든 이제 그런 게 내가 있었어요. 있어갖고
우리 이제 참 살다 보니까 우리 둘째가 또 이렇게 공부를 나는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놈은 공부를 가르치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. 절대 학교를 뭐 초등학교부터 그래요. 그래서 겨우 3학년을 당겼지만은 1, 2, 3학년 중학교 3학년이지만은 한 학기 중학교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만 하고 졸업장 받았어요. 그랬는데 참 우리 노인네가 뭐라 하냐면 나보고 얼굴을 철판 깔았다는 거예요.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냐는 거예요. 뻔뻔한 거 아니죠. 자식을 위해서 해야지. 그렇기 때문에 참 바로 이렇게 이제 중학교 졸업장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해갖고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 자격증을 또 졸업장 짰죠. 따다 보니까 직장 생활 잘하잖아요. 또 이렇게 생활을 너무 찌들고 자기가 이제 거기 고등학교 이상은 이제 뭐 대학교나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돈 있으면 가고 뭐 등등 하잖아요. 편찮아요. 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.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. 그래서 참 부모도 잘 만나야 하고 또 뭐 이런 환경에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삶이 몰라요. 그리고 내가 이제 문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시인은 소설가를 하다는 게 이제 뭐 낭만도 알고 또 이렇게 뭐 행복도 알고 또 친구들이 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뭐 교수 뭐 공무원 다 이러잖아요. 끼리끼리 논다고. 그래서 나 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가장 되기는 뭐 천에 하나 만 하나죠.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주 제일로 행복하다고 자부하고 또 이렇게 이제 나이가 뭐 60 반인데 이렇게 이제 동영상 편집도 하고 인터넷 참 전문가 아닌 전문가입니다.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냥 꿈 아닌 꿈이라고 생각하면은 음반 내는 게 꿈 아닌 꿈이죠. 그래서 뭐 시작은 반이다.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갑니다. 그러면서 몸도 많이 생각하면서 행복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자신이 만드는 거고 쟤는 이게 누구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제가 다 이렇게 이제 체험해서 나름대로 누구나 공감하면서 얘서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한 번 움직이는 게 효력이 더 좋습니다. 할 말은 많으나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면서 폭행 폭행 참 검정고시 한다는 이유로 참 그것도 감사하면서 참 지내왔기에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문학작가 조철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